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에는 단축키가 좀 많습니다. 총 4개 설명드릴 거고요. 이것들도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일단 요 2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전에 정리했던 거, 선, 원, 간격 띄우기, 선 자르고 늘리고, 복사 이동, 그리고 이제 여기 못깎기랑 못따기, 그래서 요 9개 무조건 외우시는 걸 권장합니다. 무조건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사각형부터 하겠습니다. 단축키 아래시고요. 그냥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냥 더더 말고 덜더 넣어 사각형. 그리고 이건 일체형입니다. 즉 하나의 객체예요. 옵션 있는데 쓰진 마세요. 그냥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자면은 REC 엔터 하시면 되고요. 시작점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각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하시고 대각선의 끝점, 즉 이제 시작이 여기고 반대편 모서리의 끝점, 공에 대한 수치. 제가 뭐 100의 심표 100이라고 다 줘버리면은 가로 세로 100짜리 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즉 200에 100 하면 가로가 200이고 높이가 100인 사각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일체형이라서 지우면 다 지워져요. 즉 저희가 선을 꺼서 샵으로 했는데요. 왜 1100으로 했지? 아니야. 100짜리 선을 꺼서 높이 100 해서 선을 이렇게 꺼도 같은 사각형인데, 이제 차이가 선으로 한 거는 이렇게 선이 4개 각각 개별인데 얘는 통짜라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간격을 띄우면은 얘들은 이렇게 선으로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렇게 그냥 전체가 들어가고 전체가 나가는 형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일체형이니까요. 원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들 옵션이 있는데 사각형 REC 엔터 하시고 나면은 못따기랑 못깎기랑 두께 뭐 해서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C 못따기 가셔가지고 10 그냥 제가 대충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테 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각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이구 좋은 건데 왜 쓰지 말라고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한번 쓰고 말 거면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리는 종종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했다고 나서 땡이 아니고요. 매번 가서 필요 없으면 다시 영구로 바꿔서 그려야 돼요. 이것처럼 필렛이랑 로테이트 기타 등등의 명령어가 있는데 역시나 전부 다 한 번 쓰면 땡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바꾸다가 시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뒤에 할 못따기랑 못따기 그리고 로테이트는 저번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단축키가 다 존재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걸로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축키 X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체형인 객체를 개별적인 객체로 나눌 때, 즉 스폴로이드 부셔버릴 때 쓰는 겁니다. 즉 REC 가지고 제가 사각형 그렸으니까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X 엔터 하시고 그냥 요 사각형 통짜 선택하시고 엔터 하면 끝나요. 근데 육안 구별은 안 가는데 선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 4개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원은 주의하실 게 X로 쪼개지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얘는 그냥 하나의 선이에요. 그냥 한 바퀴 뺑 돌아가는 선이기 때문에 X로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못깎기랑 못따기가 있는데 못깎기는 단축키 F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해서 R값을 줘서 만듭니다. 잔류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리에 저 R값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방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C 엔터 T 엔터 하시고 선 2개 그 다음 반지름 값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주시면 이렇게 R값 지는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F 필렛은
기본값으로 반지름 값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 엔터에서 반지름 값 한 30 줘볼까요? 엔터 하시고 이렇게 선을 눌러주시면 R 값이 들어가면서 이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모서리 잔류 여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렇게 R 값을 줄 건데 하다 보니까 이 선들은 날아가면 안 돼요. 즉 이제 그냥 해보자면은 F 엔터 R 엔터 한 20 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서 선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즉 사라진 건데 하다 보니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TR 하시고 그러니까 F 엔터 하시고 R 수치값 주신 다음에 옵션 T가 있습니다. 여기 자르기라는 거 트림 그래서 T 옵션 가서 안 자를 거야. 그래서 옵션 N 다시 T 엔터 하시고 또 T 엔터 하시면 선 자른다 뜻이고요. T 엔터 하시고 N 하면 안 자른다 뜻입니다. N 엔터 하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홈만 생기고요. 선은 잘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옵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킨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모서리 날아가는 거 안 남긴다고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CHA는 모서리 부분을 각지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는 모서리 잔류 여부가 목각기랑 공유해요. 즉 얘가 키면 얘도 켜지고요. 끄면은 같이 꺼져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CHA 같은 경우는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리값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값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리 D 가서 제가 10 줘보겠습니다. 10엔터 하고 10엔터 하고 두 번 주시는 거예요. 엔터 하시고 선을 두 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이어지면서 각진선이 나오죠. 즉 이렇게 사이 거리가 다 10이란 뜻이에요. 대각선 거리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면 같은 거니까 뭐 어느 거 눌러 상관없는데 만약에 CH에 가서 거리값 D 갔는데 한쪽은 30이고 한쪽은 뭐 10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가 30이고 어디가 10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30을 뒤에 넣었고요. 10을 앞에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누르는 게 앞에 넣은 숫자, 즉 10 되는 거고요. 뒤에 누르는 게 30만큼 가는,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요. 첫 번째가 30이었죠. 30, 뒤에가 10. 그래서 첫 번째 누르는 게 30만큼 가고 뒤에가 10만큼 가는 못따기가 생깁니다. 즉 요렇게 거리가 30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 요렇게가 거리가 10인 못따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 CH에 가서 각도 해볼게요. A 가시면 거리값이 먼저예요. 그래서 30 줘볼 거고요. 그 다음 각도는 한 50 주겠습니다. 그러면 각도가 먼저 들어갔고 거리가 먼저 들어갔고 각도가 뒤에 들어갔죠. 그래서 먼저 누르는 게 거리, 그 다음에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도는 이렇게 사이 각도가 제가 준 각도가 돼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CHA 가지고 옵션 D 그냥 지금은 한 20씩 해볼게요. 거리 똑같게. 그 다음 T 엔터하고 T 엔터 모서리 날리는 걸로 이렇게 깎았습니다. 자, 그 다음 F 엔터 R 엔터하고 20 그 다음 T 엔터하고 N 안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CH 가시고 또 거리값 D 20 20 맞추고 선을 누르면 아까 얘는 날라갔잖아요. 근데 다시 선 하시면 이렇게 남아요. 왜냐, 얘가 제일 최근에 했으니까. 그리고 얘 남긴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키면 같이 켜지고 끄면 같이 꺼집니다. 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렛이랑 챔퍼 둘 다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안 닿아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붙여서 이어야 돼요. 근데 CH해도 돼요. 근데 권장하는 게 단축키가 3개거든요. 그래서 F 엔터 하시고 R 없애야 됩니다. 0. 이 상태에서 선 2개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F 엔터 R 엔터 0 T 엔터 T 엔터가 된 상태에서 2개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어지게 붙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F 엔터 R 엔터 0만 되어 있고 옵션 T가
자르지 않기로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선 누르시고 Shift 누르신 채로 다른 선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뭐 샵 형태가 나왔을 때 F 엔터 하시고 Shift에서 이렇게 두 개 눌러주시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귀찮으시면 D 옵션에서 D 옵션 키시고 나서 눌러주시면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빌렛은 기본적으로 한 번 하면 끝인데 여기 옵션 다중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 값을 다 주셨으면 M 엔터에서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챔퍼도 다 되는데 단축키가 한 개냐 세 개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럴 때는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섞어서 해보자면은 일종의 미로를 만들 건데요. 일단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X 엔터에서 이걸 부셨고요. 그 다음 간격은 5 해서 요렇게 칸을 즉 바둑판 칸을 만들 건데 이거 예제 있는 책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한 땀 한 땀 쌓아서 바둑판을 만들 거고요. 오목 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있을 때 이제 요렇게 잘라 들어가면서 미로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TR 엔터 두 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미로 형태를 만들 건데 제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은 일종의 복습이자 그리고 신기한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하는 것들 용령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르고 해서 한 바퀴를 뺑뺑 돌면서 들어가면 미로처럼 나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네. 아이고 참 잘랐다. 저렇게 조금 남았네요. 이제 잘라주시고 잘라서 천천히 들어간 다음 마지막 건 지우겠습니다. 여기 하나 안 잘랐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미로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의 쉼표 100, 즉 그리는 거는 정답이 없다라는 걸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예전에 뭐 학생분께서 창안하신 방법입니다. 저도 보고 unbelievable 했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 그린 걸 이런 식으로 칸을 쫙 늘립니다. 그 다음 선으로 이렇게 칸을 만들고 마지막은 잘라요. 얘는 지웠고요. 그 다음 X 가지고 다 부신 다음에 EX 엔터 두 번 연장으로 이렇게 가로로 한 칸씩을 늘립니다. 그 다음 트림 가지고 이렇게 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뺑 도는 미로가 생긴 겁니다. 에이씨 안 맞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여기 한 포개해 볼게요. 딱 맞죠? 그쵸? 딱 걸리죠? 뭐 나온 거 없이. 그래서 만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